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 생각하고 오늘 내용을 나갈 건데 그래도 한번 가볍게 리뷰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잠깐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까지 나오네요. 자,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동영상 개념 숙제였죠, 이번에. 자, 함수는 뭐였냐면은, 함수는 기억나니? x라는 어떤 덩어리가 있고요. 그죠? y라는 덩어리가 요렇게 있을 때, x 덩어리에서 y 대응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하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요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랬니? 그럼 우리가 이 화살표 하나하나를 혹시 뭐라고 불렀죠? 기억나요? 얘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이거 뭐예요? 대응이에요. 잘했어요. 얘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응되는 게 지금 몇 개 있는 건가? 2개 있는 거 맞아요? 한 대응당 뭐가 생긴다라고 했지? 기억나? 한 대응당? 점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가 x가 1일 때 y가 3이라는 거니까 이 대응에서 1,3이 생긴다라고 저번에 얘기한 적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x가 2일 때 4니까 2,4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한 점이 결국은 얘는 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x가 1일 때 y가 3입니다. 요 점을 1,3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2일 때 4라는 얘기는 x가 2일 때 그때의 높이 2,4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 맞으세요. 그죠? 요거를 우리는 화살표 하나를 대응이라고 했고 그 대응 하나당 하나의 점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 점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된다라고 했죠? 선, 뭐 선이거나 혹은 도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점들 존나 모았어. 점들 존나 모아가지고 졸라 많은 겁니다. 졸라 모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 게 방정식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방정식은 뭐였냐면 원래 함수는 fx equal y라고 놓는 형태를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데 그죠? 방정식은 이 y를 뭐로 바꾸는 거였죠? 0. 그렇죠. 0으로 바꾸는 겁니다. 너 공부 열심히 했네. 자, y는 그럼요. 높이예요? 가로예요? 높이가 0이 되는 거야. 즉 방정식은 y 값을 0으로 바꾸는 거니까 얘가 y의 의미가 높이거든. 높이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니?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어떤 x를 넣어야 높이가 0이 되니?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다시 그려줄게.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만약에 요지랄 했다고 쳐봐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여기 좌표가 만약에 마이너스 2,0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높이가 0이 되는 게 이 그래프에서 점이 몇 개가 있죠?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다 높이가 플러스 양수가 되고 왼쪽은 전부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높이가 0이 되는 건 유일하게 얘 하나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그죠? 그러면은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 0이 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가로 성분 x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때의 그는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때의 그래프가 높이가 0이 되게끔 하는 이 x 값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메인 내용이죠. 맞습니까?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부등식은 뭐였니? 이 0이 이제 뭐라 하죠?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크다 작다를 얘기하시게 되면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감성이야? 예를 들어서 fx 이코르 0보다 크다 라고 한다라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는지 물어봤는데 얘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 0보다 큰이 되는 거 맞아요? 맞니? 자, 그럼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큰이를 물어보는 것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높이가 양수라는 얘기는 위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왜? 여기가 y축인데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어야지 높이가 양수를 향하게 되죠. 이런 감성.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는 x들을 집어넣어야 높이가 양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이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게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됐던 거였지. 맞니? 자, 그러면 거꾸로 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밑에 있니? 음수가 되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값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야. 이런 감성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보다 왼쪽 작아야 되겠네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기준이 되는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함수는 여러분들이 x랑 y가 대응되는 그 관계 혹은 그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엔 그래프를 그린 이 자체를 일단 함수라고 보셔도 되겠고, 그 그래프를 그렸더니 높이가 딱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싶어.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그 0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물어보시게 되면 얘는 부등식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핵심 내용이 될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제대로 이해됐나? 내가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리뷰였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우리가 동영상 개념 강의 여러분들 이런 걸 찍어봤을 거예요.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만약에 3이라고 생각하고 이 함수를 fx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fx는 0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 동혁이가 얘기해볼까요? 어떤 x 집어넣으면 0 돼요? 높이가 0이 되는 건 뭐죠? 어딘가 y축이 이렇게 있을 거 같냐? 그지? 높이가 언제 0이 되죠, x가? 1일 때랑 3일 때 되는 거 맞아요. 그 이유는 얘의 좌표가 1,0이고 얘의 좌표가 3,0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0으로 만드는 건 1 또는 3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답은 x는 1 또는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괜찮니, 형냐들? 자, 그러면 동혁이 한 번 더 마무리 줘봐. 요거의 답은 뭐가 될까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니를 물어보는 거겠죠. 동혁이가 얘기해볼래? 뭐 집어넣어 0보다 작죠? 이 그래프에서 y값이 음수가 되는 건 어디 파트죠? 그쵸, 여기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1과 3 사이에 있는 x를 집어넣었을 때 밑에 되는 거 맞아요? 얘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부터 3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 좋아요. 자, 이게 이해됐으면은 자, 하나만 더 요거 한번 가볼까? x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f에서 붕 떠버렸어요. 따라왔니? 자, 그럼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fs 이퀄 0보다 크다. 자, 요거에 대한 답을 한번 물어볼게요. 저 어디 보자. 이거 지우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우 맞죠? 아닌가? 너 이름 뭐였지? 저요? 맞아요. 맞아요. 지우 맞죠? 자, 지우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어떤 x를 집어넣으면 높이가 0보다 큽니까? 틀어도 돼? 뭘까요? y축이 어딘가 있겠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뭘 집어넣어야지 0보다 크죠? y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자, 어떤 x를 집어넣어야지 x축보다 위에 있어요? 모두 다. 잘했어요. 모두 다.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모두 다 위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모든 무슨 수일까요? 약수? 양수? 아니요. 모든 양수면요. 여기 왼쪽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는 오른쪽 값이거든요. 양수도 다 되고 여기도 있는 거야. 음수도 다 돼요. 그럼 무슨 수죠? 정확히 모든 실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만약에 자, 지우가 한번 더 해봐. 자, 이렇게 되면요. 해석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밑에 있는지 물어보죠. 자, 밑에 있는 새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답이 없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수학실로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얘는 답이 없는 거니까 그러한 실수가 없다. 실근이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농담이에요. 지금 왜 답이 없니? 자, 요거 일단 이해되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제 배울 준비가 되신 겁니다. 괜찮니?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거 있어요? 요렇게?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배운 내용은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중학교 이제 함수는 괜찮은 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오늘은 마지막 활용 정정인 이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그걸 한번 같이 이해해 볼 거예요. 따라갔죠? 자, 이런 걸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fx 요렇게 하는 거 함수라고 했고 하필 높이가 0이 되는 거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했고, 그 0이 되는 게 뭔가 브레이크되어 있게 되면은 얘를 부등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뭐냐면, 연립방정식은, 자, 앞으로 이제 연립방정식이랑 요거랑 내가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쓸게요. 이렇게 0, 높이가 0이라는 거는 X축이 되는 건데, 그 X축이랑 내가 비교하고 싶은 거 우리는 일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보통은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 구분이 안 되니까 나는 일반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방정식. 자, 얘를 그럼 나는 일반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글로벌하게 쓰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연립방정식은 뭐냐면, 이제 요 친구 사이에 함수가 다른 새끼가 껴들어가게 되면 얘를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0 대신에 다른 친구예요? 다른 친구. 그 함수의, 야, 여러분 기억나니? 우리가 y라고 쓰면은 마치 그냥 여러분들이 사람이면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였고, fx, gx라 부르게 되면 내가 뭐라고 불러주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지우. 너가 지우호였죠? 지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맞니? 그럼 나도 새로운 함수가 들어가니까 구분이 돼야 되니까 이름을 좀 불러줘야 되겠죠? 그 이름 내가 g라고 한번 그냥 약속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자리에 얘가 껴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면 0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0은 뭐냐? 이거는 결국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얘는 X축이 되는 거였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방정식의 해는 X축과의 교점이 된다는 걸 내가 강조를 많이 했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높이가 0이 된다는 거는 얘 또한 X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따졌던 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X축 대신에 이제 이상한 새끼가 들어온 거예요. 요게 바로 연립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연립 부등식은 뭐냐? 당연히 요 X축이라는 놈 대신에 또 이상한 새끼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연립 부등식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 너네가 헷갈려하는 그 연립 방정식과 연립 부등식의 개념은 X축, 높이가 0 대신에 이상한 함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이상한 함수는 나도 뭔지 모르겠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1차 함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2차 함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고등 때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함수와 함수를 연립하는 것을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X축 대신에 새로운 함수가 껴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은 방정식부터 볼게요. 똑같아. 우리가 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그냥 가져다가 쓰면 얘가 바로 됐듯이 연립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연립부등식은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해.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자, 일반 방정식은 어떤 의미였냐면 기억나요? 어떤 x를 넣어야 그 높이 y가 0이 되니? 라고 물었던 게 방정식의 개념이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는 기억나? 그건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gx가 이렇게 만나는 건데 그냥 이걸 우리는 이름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와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완벽하게 똑같은 x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기까지 똑같아. x를 쳐 넣어야 이해돼? 자, 그럼 잘 봐봐. x를 넣게 되면은 이 g 값과 f 값도 모두 다 결국 높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같대. 그 말은 뭐냐면 높이가 같냐가 되는 거야. 다시 어떤 x를, 그러니까 어떤 x 똑같이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기도 1을 넣어야 돼요. 어떤 x를 동시에 같이 넣어야 g 그래프의 높이와 f 그래프의 높이가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와.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높이가 같니?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높이가 바로 y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형님들 fx가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보고 gx가 예를 들어서 2x 빼기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fx 한번 그려볼까요? 자, fx를 내가 한번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1이니까 감성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따라서 fx 이코르 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 거는 기본 디폴트. 됐니? 자, 그 다음에 gx도 봐보자. 자, gx는 기울기가 2고 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세요? 자, 그럼 감성이 어떤 느낌이 되냐? 마이너스 1은요 여기쯤 되겠죠? 기울기가 2래. 그럼 얘보다 좀 더 기울기가 가파르겠죠? 감성이 이런 감성이 되겠지. 됐니? 오! 어때요? 교점이 생기네요. 왜냐면 기울기가 다르면은 직선은 언젠가는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안 돼. 아, 씨발, 안 만나잖아, 쌤. 뒤질래? 이러면은 혼나야 돼요. 왜냐면 얘는 직선이 아니고 뭐죠? 뷰티풀, 선분이에요. 선분이기 때문에 얘가 언젠가는 우주 끝까지 가게 되면 만나게 되지밖에 않겠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직선은요, 평행하지가 않으면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 만났어요. 자, 그러면 그 만나는 지점을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잘 들어. 자, 이제 이거 끝이에요, 요것만. 자, 오늘 이게 킬링 포인트야. 자, 어떤 똑같은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높이가 같니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형님들. 내가 만약에 별보다 조금 더 큰 여기 달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 달을 내가 똑같이 집어넣으면 초록색의 높이랑 핑크색의 높이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됐니? 안 됩니다. 높이가 달라요. 자, 그럼 내가 여기 별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 내가 만약 해딱지라고 한번 해볼게. 자, 해딱지를 여러분들이 집어넣게 되면 얘는 위를 바라보고 얘는 아래를 바라보는 거 맞아요? 얘의 높이는 양수고 얘의 높이는 음수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러면 어떤 놈을 집어넣어야 높이가 같니를 생각해보면 지호가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어떤 거 집어넣으면 되죠? 정확합니다. 별입니다. 왜냐면 별을 집어넣으면 핑크색과 초록색의 높이가 완벽하게 같죠. 맞아요? 그러면 어떤 똑같은 x를 집어넣어 높이가 같냐를 물어보는 건데, 내가 f와 g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바로 별이라는 친구가 얘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별이에요, 별. 그래서 답은 별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별을 구하는 거를 아마 외웠을 거라고.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외우면 병신이야. 무슨 말이냐면 별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y 값이 같은 거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 얘를 이름을 부여한 거잖아. 얘도 높이고요, 얘도 높이야. 이해됐니? 그럼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와. 자, 그럼 잘 봐봐. 요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개로 쓸 수가 있는 거야. 별 여기다가 초록색에 집어넣으면 별, 콤마, 별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맞니? 핑크색에 집어넣으면 별, 콤마, 뭐가 되죠? 2별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높이가 같대. 자, 그 말은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은 거야? y가 같죠? y는 높이잖아. 얘랑 같은 거 맞니? 그래서 별 더하기 1이 2별 빼기 1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별을 찾는 게 뭐죠?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거 풀어봐, 형님들. 그럼 뭐가 되니? 별 이코르 축축 2 되는 거 맞아요? 얘가 2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또 병신같이 외운 애들은 이렇게만 하지. 아, 쌤! 이거 방정식 푸는 거는 그냥 두 개가 y가 같다. 요걸 푸는 거랑 같아요. 이 결과를 외운 애들은 수학 대가 총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놓고 풀었을 때, 물론 이거 풀어도 똑같이 x는 2가 나와. 근데 이거랑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이해되냐? 같은 놈을 집어넣어서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내가 이 별이란 친구를 초록색에 넣든 핑크색에 넣든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같다라고 놓는 거는 이 별 대신에 x로 놓는 거랑 사실상 같아요, 결과가. 이해됐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별은 2란 얘기는 x가 2가 될 때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 일반 방정식은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지만, 연립 방정식은 어떤 x를, 자, 여기 x 똑같잖아. 어떤 x를 동시에 똑같이 집어넣어야 높이가 같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어. 그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가 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결론. 자, 일단 들어. 내가 필기시간 줄 테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만 외우지 말고. 두 그래프의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 얘가 바로 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왼쪽에 일반방정식은요?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이 그래프와 X축이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원리는 같아. 요거 X축을 그린다는 얘기는 봐봐. 이들이 fx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이 X축은요. 얘도 그래프입니다.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 되니까 여기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교점이 되고 얘도 교점이 되는 건데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되는 거고 얘는 X축 때문에 새로운 새끼가 들어왔죠. 그 새로운 새끼와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 이해하는 게 진짜 존나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내가 5분 넘게 줄 테니까요.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A3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개념 강의를 찍어야 될 게 바로 요 파트예요. 따라왔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을 내가 보여줬고요. 요거 좀 정리한 다음에 당연히 일반 부등식이랑 연립부등식도 내가 이제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을 이렇게 이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자, 정리. 자,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모르면 진짜 답이 없어, 얘들아.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중학교 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이 이거 이해돼요? 괜찮아요?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거 반드시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안 되면 진짜 내가 고등수학 가르칠 수가 없어. 이게 꽂히거든, 수학에. 여러분들, 문제는 내가 물어보지 말랬잖아. 근데 개념은요, 모르면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소리. 이게 싸구려가지고, 열 먹으면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독이 괜찮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얘도 괜찮나? 이렇게? 좋아요. 서서히 여러분들 알겠죠? 오늘 배운 거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숟가락만 탁 얹으면 연립분호식이 돼. 그거만 느끼시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교재를 안 했어요. 목요일에는 그냥 이제 혼자 공부할 때 갖고 오라는 거. 목요일에는 그냥 내가 그 A3 같은 거 주는 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죠. 신규생들 모를까봐.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랑 같다라고 놨을 때 결과 연립방정식이 해가 된다는 그 결과를 외우시면 안 돼요. 그게 왜 저 교점의 X좌표가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X만 결국에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좀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해되니? 괜찮아요? 그래요. 어차피 내 영상 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해 못한 친구들은 이거 10번 반복해도 좋으니까 계속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Bless you. 성현이 코 막혀? 에어컨 에어컨이네. 기타 틀어줄까? 괜찮아요? 틀어줄게. 이쪽만 틀어줄게. 하나만. 더우면 얘기해.
아, 성현이 비염 있구나. 그지? 약간. 아, 감기야? 비염이 아니고? 몸 따뜻해야 되겠다. 자, 우리 반이 너무 좋아. 지금 여러분 숙제를 지금 아무도 안 낸 사람이 없어요. 다 내셨어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이 반은 내가 봐서 상당히 잘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병신같이 공부해야 되는지 구제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제 반에 올라가면 개 많단 말이야. 동영이 이해되세요? 요렇게? 좋아요. 정리 다 되셨고.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아직 많다. 이긴 다 됐어요? 오케이. 왼쪽은 지울게요. 여기 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 여러분 혹시 내가 부연 설명을 좀 안 했는데 이 별이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X축위에 있는 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X축위에 있는 모든 수들이 아까 지우 말들 얘가 실수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 실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점의 S좌표는 다 실근이 되는 겁니다. 실수인 근. 이해되셨죠? 자, 거기까지 이해된 친구들은 이제 내가 한번 예시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약간 수능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조금 맛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거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필기하실 사람들은 내가 이따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알고 있는 함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아직은 애기들이라서. 여러분들 1차 함수랑 2차 함수밖에 모르니까 일단 그걸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런 게 있어. 이거를 fx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함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얘를 gx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또르륵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f와 g가 높이가 같아지는 걸 구하는 것을 우리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0 자리에 gx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얘를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핑크색과 흰색의 높이가 같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누굴 집어넣어야지 같죠? 알파를 집어넣어야지 흰색의 높이랑 핑크색의 높이가 같은 거 보여요. 베타도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쌤, 요거에 대한 답은요. x는 알파 베타 요렇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겠습니까? 요거 괜찮니? 그러면은 X축이 어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 놈이 여기에 대응이 되고 요 놈이 여기에 대응이 되는 거니까 X축위에 있기 때문에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르지. 왜냐면 왼쪽 오른쪽 다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자,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게, 형님들. 요거 이해하시면 이제 벌써 고유수학이 사실 어느 정도 된 거야. F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근데 만약에 GX가 뽀뽀를 해버렸네. 요런 감성으로. 자, 교점이 이렇게 한 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교점의 X좌표를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똑같니를 물어보는 건데 몇 개죠? 한 개입니다. 알파 요놈 하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도 어딘가에는 X축이 있겠지. 뭐 위에 있을지 아래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X축이라 생각 한번 해봐. 그럼 요거를 내렸을 때 얘도 실수네요. 그러면은 실근 알파를 얘는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이렇게 뽀뽀할 때는요 중근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건 모를 수도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요렇게 되게 되면 요렇게 뽀뽀할 때는 얘가 x 빼기 알파의 제곱 형태로 나타나서 알파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 우리는 중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거 몰라도 괜찮아. 어쨌든 교점은 한 개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하나만 더. 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 너무 공부를 잘한 거예요.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x를 집어넣어야지 독이야? 높이가 똑같니 얘는? 잘 생각해봐요. 어떤 x를 집어넣은 높이가 똑같을까?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성인이 한번 얘기해볼까? 어떤 x를 집어넣은 높이가 똑같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얘 역시 알았어요? 어떤 x를 집어넣은 높이가 똑같아요?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니들이 지금 막 이렇게 눈동자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만약에 x축이 여기다 쳐봐. 어떤 놈을 집어넣어도 높이가 같은 새끼가 한 개도 없어요. 그 말은 어떤 x를, 여러분 이거 같다라고 놨을 때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도 높이가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한 실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근이 없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요 지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가볍게. 그래서 내가 2점에서 만날 때랑 1점에서 만날 때랑 안 만날 때를 기준으로 결국에는 교점이 생기게 되면 걔가 실근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뽀뽀하는 게 이제 중근이라는 거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어쨌든 이걸 중근이라고 하는데 중근은 근이 2개예요. 중복된 근이 2개라는 거. 모르는 친구, 어쨌든 교점이 결국에는 실근이 된다라는 것만 일단 요것만 잡아주셔도 돼야 알겠죠? 근데 중근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게 중근은 똑같은 게 2개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는 높이가 같아지는 x가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한 실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실수가 근이 되는 건데 그러한 실수인 근이 없는 거니까 실수인 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정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좋아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요거를 여러분들 세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수학 배우는 놈들은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됩니다. 이거 외우는 새끼들은 진짜 혼나야겠죠. 그게 왜 교점의 x좌표인지가 설명이 돼야 돼야겠죠. 그건 외우는 겁니다. 교점의 x좌표는 근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좀 강사도 반성해야 돼야겠죠.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강의는 이해되세요? 이렇게? 좋아요.
얼추 되셨죠? 좋아요.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게 도대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수능이 되면 얘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라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1학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딱 여기까지만 다루는데 이제 수능을 배우시게 되면 되게 이상한 함수를 추가로 더 많이 배워요. 엄청 많은데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fx가 이런 함수라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런 걸 우리는 4차 함수라고 합니다. 지금 몰라도 저런 새끼가 있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gx라는 1차 함수랑 이렇게 만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렸을 때 fx와 gx의 높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같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도 같고 감마를 집어넣을 때도 같고 델타를 집어넣을 때 높이가 같죠.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점을 집어넣어도 높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걸 집어넣게 되면 얘는 높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얘는 높이가 더 높죠. 되셨습니까? 그럼 답이 얘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들이 분명히 왼쪽 오른쪽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 다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x축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거의 x좌표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분명히 위치가 다르니까 다른 놈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의 답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 올라가게 되면 이런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데 요건 지금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래프가 들어오더라도 그 교점이 생기게 되면 그 교점의 x좌표가 높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실수인 근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만약에 gx가 예를 들어서 이지랄 했어. 자, 그럼 흰색 그래프랑 핑크랑 안 만나게 되죠? 그럼 높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만족하는 실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근이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니? 좋아요. 그래서 요거 이해되셨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쉬는 시간 지금부터 좀 길게 해서 9시 10분까지 쉴 테니까 거의 다 끝났어요. 쉬는 시간 갖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쉴 땐 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목요일은 좀 널널하게 합니다. 개념이 중요한 것만 딱 두세 개만 하니까. 굿. 뭐에서 봤다면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연립방정식은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높이가 똑같은 일을 물어보게 되니까 교점의 x좌표가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숟가락만 탁 얹게 되면 그냥 연립부등식이 바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등식을 깨는 거니까 부등식은 당연히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요런 식으로 되거나 뭐 등호가 붙인 거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자, 이거 개쉬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fx, gx. 자, 요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여기도 y가 숨어 있는 거고 여기도 y가 숨어 있는 거니까 높이가 f가 더 높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높이가 f가 더 높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됐냐? 그러면 거꾸로 하게 되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이번에는 G가 더 높니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되면 높이가 같니를 물어보는 거고, 등호가 깨져서 부등식이 되면 둘 중에 누가 더 높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를 가지고 한번 느낌을 잡아보자. 쌤, fx가 x 플러스 1 있고, 자,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gx가 아까 요거였나? 2x 빼기 1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샥샥 그렸을 때, 자, x 플러스 1이란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였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2x 빼기 1은요, 여기가 절편이 이쪽이 되고, 길이가 양수니까, 가파른 요런 느낌이 되겠죠? 초록색은 내가 gx. 2x 빼기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한번 연립 방정식이 아니고 연립 부등식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야. 쌤, fx랑 둘 중에 더 누가 크니? 요걸 한번 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f가 g보다 높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흰색 그래프가 핑크색 그래프보다 높이 있는 걸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볼까? 쌤, 여기가 교점 x좌표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알파라고 한번 해볼까요? 알파를 여러분들이 흰색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높이가 요만큼인데, 그지? 얘를 핑크색에 집어넣으면 높이가 요만큼 더 추가가 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 핑크색이 높이가 더 높죠. 자, 그러면 핑크가 gx였고 흰색이 fx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핑크가 높은 게 아니고 흰색이 높은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시면 이 알파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요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집어넣었다고 쳐볼게. 얘를 만약에 내가 여기를 베타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베타를 여러분들 흰색에 집어넣으면 높이가 이만큼인 양수가 되겠고, 물론 이거 좀 더 그려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베타를 만약 여러분들이 핑크색에 집어넣게 되면 얘는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죠. 높이가 흰색이 핑크색보다 높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얘는 답이 되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답이 졸라 많아요. 왜냐면 얘는 방정식이 아니고 부등식이기 때문에 존나 많아.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높이가 얘보다 높죠. 다 답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아, 쌤, 아까 요 교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와야지, 왼쪽에 있는 x를 집어넣어야지 흰색이 핑크색보다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얘를 기준으로 왼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아까 요거 구했었지, 그지? 이거 어떻게 구했니? 두 놈이 높이가 같다라는 거니까 이거랑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 뭐였지? 계산하면 2였죠. 2. 얘가 2야, 2.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왼쪽인 거니까 x가 어떤 x가 돼야 되냐면 2보다 왼쪽이어야 되니까 x가 작아야 돼요. 2보다 왼쪽이니까.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거꾸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만약에 fx가 이번엔 내가 이쪽으로 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될까라고 묻는다라면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이번에는 g, 즉 핑크색이 높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핑크색이 높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2보다 오른쪽. 2보다 오른쪽. 2보다 크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결국에는 아까랑 똑같죠? 일반 방정식과 부등식은 x축을 기준으로 높냐 낮냐가 되냐면 연립 부등식은 두 개를 그렸을 때 어떤 그래프가 높냐 낮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숟가락 얹으면 끝난다 했잖아, 그지? 요게 끝이에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요거 이해하시고 나서 이제 함수만 내가 조금 바꿔가지고 조금만 연습시키고 여러분들 오늘 일찍 귀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보십니다. 정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만 얹으면 끝난다. 그걸 아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아유,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랑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방정식이든 연립 방정식이든 결국에는 그 방정식, 교점 x좌표를 찾는 거에서 결국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항상 부등식보다 먼저 배우게 됩니다. 교과 과정에서. 그죠?
1차 방정식을 배우고 1차 부등식을 나중에 배우고 그죠?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부등식을 나중에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동영이 이해되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됐으면 이제 큰 산 넘은 겁니다. 이제 공통수학 1을 배우더라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요게 안 잡히면 진짜 너무 어렵거든. 오케이. 이제 큰 산 넘었다. 안녕하세요. 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혹시나 조금 늦은 것들은 나중에 유튜브 보시고 멈춰가지고 필기 마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이해했는지 내가 이제 약간 복잡한 함수들을 바꿔가면서 한번 볼 테니까 이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이 이걸 잘 이해했나 한번 봅시다. 자,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이제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다니까 딱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수능 아까 보여준 것처럼 조금 이상한 함수도 내가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런 어떤 2차 함수 fx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직선이 생겼어. 이걸 gx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 교점의 x 좌표가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연립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아까 연립방정식은 뭐였냐면 쌤, fx 이코르 gx라고 놨을 때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 높이가 같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기준은 교점의 x좌표가 됐었죠. 그래서 답은 알파 또는 베타를 넣었을 때 높이가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부등식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답이 뭐가 될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호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건 답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f의 높이가 g의 높이보다 낮니를 물어보는 거죠? 뭐가 될 것 같아요? 틀려도 돼요.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일 것 같아? 알파랑 베타 사이. 졸라 잘했어요. 이겁니다. 아, 개 잘했어. 자, 넌 이해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혹시나 이해 못한 친구는 한번 다시 보세요.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잖아요. 이건 x 좌표입니다, 형님들. 어딘가 x축이 있다라 쳐봐.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에 있는 사이를 집어넣었을 때 흰색 그래프가 핑크색 그래프다 낫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알파와 베타 사이. 졸라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네. 따라왔니? 만약에 쌤 여기가 등호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다라면 얘는 높이가 같은 것까지 봐준다라는 거니까 높이가 같은 거는 알파, 베타까지 봐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쌤 거꾸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어디 보자. 우리 잠깐만. 네. 자, 이거 한번 우리 성윤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편하게. 어차피 니는 박제되지도 않아요. 괜찮아. 자, 이건 해석이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f가 g보다 높이가 높니를 물어보겠죠. 자, 성윤이가 한번 생각한 답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될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봐. 뭐? 위. 그러니까 f가 g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 x가 누가 되죠? 잘 생각해봐. f가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조금 아리송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그러면 예의가 한번 얘기해볼까? 어떤 x가 되면은 f가 g보다 위에 있어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클 때. 졸라 잘했어요.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쓰면 두 개예요? 자, 일단 봐봐. 베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핑크색보다 흰색이 높이가 높죠. 그러니까 x가 베타보다 오른쪽이어야 돼. x가 베타보다 오른쪽이어야 되는 거 맞아요? 첫 번째 답 졸라 잘했어요. 근데 아까 얘가 답을 하나 더 말해줬어요. OR 이라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새끼가 또 있어. 어디 있냐면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봐. 핑크색보다 흰색이 높아요. 맞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보다 왼쪽. 알파가 여기인데 x가 걔보다 왼쪽에 있어야 하니까 x가 더 작아야 돼요. 이런 감성 이해되세요? Beautifu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5월이에요. 여기 되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이해된 친구들은 오늘 공부 진짜 완벽하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하나 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번 연습 한번 시켜볼게요. 자, F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되니? 자, 여기가 만약에 이거 이제 여기서 만났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얘가 GX야. 그 만나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이번에 한번 숫자로 한번 해볼까? 2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연립 방정식 fs 이퀄 gx라고 놓으면 이거를 만족하는 x는 한 개밖에 없는 거 맞아요? 딱 x는 2. 요게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질문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fx 자, 요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오늘 누구한테 물어봤지? 강희한테 물어볼까요? 강희짱. 자, 그러면은 F랑 G가 있을 때, 자, 요거에 대한 답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찍어봐. x가 2보다 커야 돼요. X가 2보다 크다. 오, not bad. 자, 일단은, 자, 강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F가 G보다 위에 있으려면은 2보다 크다니까 어딘가 X축이 이렇게 따라 또 쳐봅시다.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2보다 큰 실수를 생각해 보시면, 강희 말대로, 흰색이 더 높게 나타나네요. 졸라 잘했어요. X가 2보다 커야 돼요. 근데 강희야 조금 더 생각해봐. 답이 이거밖에 없을까? X가 2보다 작아도 돼, 안 돼? 되긴 되죠. 존나 잘했어요. 자, 그러면 쌤 2보다 왼쪽도 되긴 되는데 씨발 여기가 더 높아. 맞아요? 맞네? 그지?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왼쪽도 되니까 요거도 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강의가 뭐라냐 선생님 씨발 다 돼요 이랬어요. 근데 진짜 다 될까? 잘 생각해봐. 졸라 잘했어요. 2만 빼고 다 돼요. 그러니까 2만 빼고 다 돼요가
잘했어요. 2만 빼고 니들 용어로 치면 다됨 이거지. 근데 이거 좀 멋있게 얘기해봐. 이건 좀 약간 좀 천박하잖아. 그래도 좀 기풍스럽게 어떻게 하면 될까? 좀 빼고 모든 실수. 존나 잘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멋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x는 2가 안 되죠. 그러니까 x는 이런 표현 좀 한번 익숙해지는 필요가 있어요. 2를 제외한 이란 뜻이야. 이건 아니라는 뜻이잖아. 이 새끼를 빼고 다 되는 거니까 요거 인 뭐가 될까요? 모든 실수. 뷰티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얘기랑 똑같은 건데 이제 여러분들 요런 표현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이제 급식 용어고 근데 어쨌든 똑같은 말이긴 한데 앞으로 수능 같은 거 할 때는 요 용어에 조금 익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형님들? 자 이번에 자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건 한번 지우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해석이 뭐냐면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이번에는 f가 낫냐예요. 자 이건 답이 뭘 것 같아? 뭘까? 어떤 x를 집어넣어야지 흰색이 더 밑에 있죠? 뭘까요? 없다. 맞아요. 없어요. 그런 새끼가 없습니다.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흰색은 다 위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답이 없다. 즉 실근이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등호를 붙였어. 자 이건 한번 지호가 얘기해볼까요? 지호야 이건 답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렵다. 2만. 졸라 잘했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답은 유일하게 2입니다. 2. 뭔 소리냐면 일단 아까 지우가 얘기했던 저처럼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이걸 만족하는 새끼가 없었어. 근데 등호가 들어가면은 같은 것까지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2를 집어넣으면 같죠. 근데 이 새끼 빼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냐면 요 경우는 x는 2가 유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부등식 이거 물고기 대가리 있잖아. 이 아가리를 벌렸을 때 무조건 부등식의 답이 아가리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아가리로 표현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정상화된 표현이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은 꼭 아가리가 나올 필요도 없고 답이 꼭 무조건 있다라고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이고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거 이해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변태 같은 함수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정리. 잘했습니다. 지호가 개념이 잡혔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뿌듯하다. 니네들이 좀 수학 어려웠나 해가지고 걱정이 좀 많았는데 잘해주고 계세요. 너네들 진짜 겨울방학 끝날 때쯤 되면 실력 진짜 엄청 좋아질 거야. 지금 진짜 개념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모르면 수학을 못할 수가 없어. 좋아요. 동혁이 이해돼요? 맨 마지막에 저거 등호 붙었을 때 x는 2만 되는 것도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래. 기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는 바서 알았으면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가 끝인 거 맞아요? 그래서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예요.
강의자 표정 얼굴이 아파요? 야, 너 곱셈공식보다 재밌잖아. 그래, 곱셈공식 그 족 같은 거 하는 거보다 재밌죠, 그죠? 그래서 훨씬 낫죠. 그래. 근데 곱셈공식 좀 약간 버벅대는 새끼들은 계속 해줘야 돼, 알겠지, 얘들아? 그거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전개하셔야 돼요. 전개하시면서 공식 외우려 하지 말고. 심장으로 여러분들 계속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혹시 지금 들었던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사람, 야, 이제 더 이상 빠꾸 못해. 나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 그거 애매한 거 바로바로 물어봐. 야, 은근히 중학교 수학이 좀 깊지 않아요? 생각보다 깊어요, 여러분들. 이 중학교 수학이 제일 중요한 것만큼 깊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땐 따로따로 배우잖아요. 함수,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다 풀 줄 알죠? 그 풀었을 때 걔네들 각각이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니들도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지우는 거의 정리 다 됐나요? You okay? 오케이. 좀 지워도 되죠? 그러면? 오케이. 그림은 다 그리셨을 테니까. 졸라 잘했어.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중3 1학기에 또 꽃이 뭐냐면은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한번 다른 눈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제 니들이 엄청난 무기가 장착이 된 거야. 원래는 3학년 1학기 A의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딱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이제는 연립방정식이 장착이 되는 순간 진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잘 볼게 한번.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중학교 3학년 1학기에서 좀 중요했던 내용이 뭐냐면 A 제곱근, 자, 요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오랜만에 배우긴 했는데 혹시 이거 얘랑 똑같은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강의 알아요? 응? 루트 A? 진짜? 아, 까비 땡. 아닌데? 뭘까요?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이 A 혹시 알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 게임 이것도 아니에요. 아, 물론 뿔마 루트 A가 답이 되는 건 맞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뭘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J의 제곱? 루트 A의 제곱? 아, 까비 아니에요. J의 제곱? 아, 그거 뿔마 루트 A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요. 뿔마 루트 A가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맞는데 근데 어떤 방정식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죠? A제곱? 깨비기. 아니요.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자, 우리 애들이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할 게 좀 많네요. 자, 잘 보세요.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곱해서 A가 되는 근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제곱해서 A가 되는 근이에요. 자, 그럼 제곱이라는 건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근을 문자 뭘로 넣죠? 일반적으로 근이 뭐예요? X 아니에요? X? 그러니까 X를 두 번 곱해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됩니다. 얘랑 완벽하게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중2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X의 형태가 좀 달라졌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A가 양수일 때랑 A가 0일 때 이렇게 중학교 3학년 1학기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 본 적 있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어떻게 됐냐면 일단 쉬운 것부터 가볼까? A가 0이면 얘가 0이 되죠. 그럼 X제곱은 0이 되는 거니까 그걸 만족하는 X는 뭐죠? 그래, 이거 암산으로 0 되죠. 존나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근데 A가 양수가 되면 얘에서 뭐 2 이런 식이 되면은 뿔마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일반화를 시키면 아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뿔마 루트 A가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 보신 적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까지 이해되면 진짜 다 된 건데. 자, 봐봐. 여러분들,
요거 보면 뭐 떠올라요? 이게 뭘까? 응? 2차 방정식? 아, 물론 2차식이긴 해요. 근데 뭘까? 5글자. 뭘까요? 뭘까? 5글자. 아씨, 2차 방정식. 맞아. 딴 거. 아, 물론 그것도 답이긴 합니다. 맞아요. 2차 방정식은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 이거 뭐예요? 2차? 10.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얘기해 줄게요. 자, 이거를 fx처럼 보게 되면 얘는 2차 함수가 돼요. 맞아요? 그럼 얘를 내가 y는 a를 gx로 보면은 얘는 상수 함수가 돼요. 그러면은 요걸 마치 잘 봐봐. 아, 이거 이해돼서 너무 좋겠는데. 이런 폼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gx라는 함수를 a라고 잡고 fx라는 함수를 x제곱으로 잡게 되면 f 이퀄 g다라고 넣을 수가 있겠죠. 이거 뭐죠? 오늘 배웠던 연립방정식입니다. 5글자가 연립방정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자, 그럼 x제곱 그래프 이거 못 그린 새끼 어디 있겠니? 다 알잖아요. 그죠? 형님들 봐봐. 쫙. x제곱은요. 요런 기본 그래프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니? 얘가 fx야. 알아요? 자, 그러면 잘 들어. a가 양수라는 얘기는, 자, 이거는 y는 a거든요. y는 a. 이거 숫자야, 숫자. 그 무슨 말이냐면 x 값이 뭐가 들어가 높이가 항상 a로 고정이라는 뜻이야. 만약에 봐봐. y는 1 이런 말이 있으면은 x가 뭐가 되든 간에 높이가 무조건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이랑 평행한 이런 새끼가 된다라는 거야. 따라와? 그럼 얘는 a가 양수라고 한다라면 높이가 똑같은 양수가 계속 나온다는 거야. 주구장창 x가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a가 양수니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디냐? 핑크색. 자, 여기가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어떤 x를 집어넣어 높이가 항상 a니까 얘가 x축이랑 평행한 요런 놈이 돼요. 여기 따라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a가 되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어떤 x를 집어넣어야 이게 a였잖아. 높이가 a가 되니. 자, 높이가 a가 되는 거는 몇 포인트가 있죠? 2포인트가 있어요. 그 2포인트가 여기랑 여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러면 그 x값에 집어넣어서 높이가 여기가 똑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 또로로 요 놈이 답이 되는 거고 여기 또로로 요 놈이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근데 y축에 대해서 얘가 데칼코마니로 접히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요걸 이렇게 슉 내리게 되면 여기랑 여기도 같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크기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로 여기가 플러스 루트 a가 되면 여긴 자동으로 반대인데 크기 같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예요. 졸라 잘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좌표는 루트 a를 집어넣은 건데 잘 들어. 루트 a를 집어넣은 건데 fx에 집어넣으시면은 루트 a를 2번 곱하니까 a가 되겠죠? 여기 좌표가 루트 a, a가 되는 거고. 맞니? 여기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루트 a, a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점에 x좌표 두 친구가 근이 되는 거 맞습니까? 요거와 요거가 그러면은 실수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이 친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a가 0이 되면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0이니까 높이가 0이면 얘가 요렇게 되는 거고 얘는 우리를 일반 방정식으로 했죠. 교점 몇 개예요? 1개. 얘 이거 뭐야 이거 암산으로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호기심이 이제 뚫리게 되는 거죠. 쌤, 왜 양수랑 0일 때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나요? 당연히 그러면 음수일 때도 있겠죠. 따라와. 자, 그러면 음수가 되면 높이가 밑에 있게 돼요. 요런 감성이 됩니다. 얘가 높이가 음수일 때요. 자, 그럼 형님들 잘 봐봐. 그럼 얘랑요 초록색이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러면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근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선 따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중딩과정은 실근만 따지기 때문에 요거와 요것만 따지는 거고 나랑 이제 공통수학원을 배우시기 위해서 허수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개념까지 여러분이 설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됐습니까? 대칭이니까 크기 같으니까 뿔마 루트 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좋아요.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요게 오늘 마지막 개념이었습니다. 좋아요. 후. 정리 다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볼 텐데, 그럼 이제 오늘 집 가시면 돼요. 알겠죠? 정리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유튜브에다가 그대로 올릴게요.